올해는 의학 계열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해진 만큼 최종 합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제 남은 것은 면접고사. 보통 의학 계열의 면접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학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의사로서의 자질, 인성 및 가치관을 묻는 문제는 어느 학교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 것인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의예과 계열의 면접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2019학년도 의학계열 네오르네상스 면접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상황 제시에 이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간략한 제시문인데, 64세 비흡연자인 여성 A씨가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으면서 A씨에 따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진단명은 알려주더라도 말기암 상태로 치료가 어렵고 남은 수명이 1년 미만일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은 환자에게 밝히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해요. 환자와 면담을 앞둔 나는, 이게 내가 의사라는 설정이에요. 나는 의사로서 의학적 사실을 정직하게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환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얼버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진단명만 알아도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될 텐데 희망이 없는 의학적 예후를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여기에 대해서 딸의 의견을 받아들여 희망을 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런 나의 입장, 즉 지금 어떻게 보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의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는 것이 의학 계열의 면접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의학기술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뤄왔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최근 이런 상황에서 관련 문제들이 지난해 또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연 환자로서의 존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의사의 의무인 것인가, 아니면 약간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감안을 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것인가,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딜레마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대로 말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을 경우와 나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선택할 경우 두 개로 나뉘어서 역시나 추가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 경희대 면접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사실대로 말할 거야 라는 학생에게는 환자에게 희망적 요소 없이 사실만 전달한다라고 하면 환자의 정서적 충격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또 신체 질환만 치료하는 냉정한 의사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령 사회의 어떤 지난해는 그 최근 몇 년간은 이런 호스피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치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치료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의학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치료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의학기술의 발전이 어찌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그 남은 기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내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걸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예전에 성대 논술 문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라는 거를 이제 묻기도 했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두 번째, 나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아서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환자는 의사의 입장에서 치료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치료 대상을 목적적인 존재로 얼만큼 볼 것이냐의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계속 뭐 보편적으로 많이 말하는 뭐 환자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비슷한 문제로 최근 얘기됐었던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지난해에 나왔었던 뉴스에서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왔었던 내용 중에 생명 연장 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난치병에 걸린 이제 노인들이 사실 병상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이제 생명 연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병상에만 누워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경우에 존엄사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이 사실 두 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들어가면 사실 전체 사회의 총효용, 이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 명 한 명의 사회 구성원들은 어찌 보면은 양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사회 전체가 이제 들여야 되는 총 비용으로 따져보면 사실 생명 연장 치료가 어찌 보면은 불합리하거나 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견해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생명이 물리적으로 연장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 인간 존재로서의 어떤 권리 또는 그 자체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의 시간도 스스로 마감할 수 있게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상대를 존중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논의들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즉 예를 들어서 존엄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단계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슈화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복잡한 단계와 절차를 좀 줄여서 직속 직계의 가족들 몇 명만 동의를 해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뭐 이렇게 좀 절차의 간소화를 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단순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거나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전제를 깔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모범답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 말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대로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의학계에 어찌 보면은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가치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하고, 환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도 근거로 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계획해서 환자가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알지도 못한 채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마무리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어찌 보면 의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모범답안이 나와 있고요. 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가 정보 전달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 감안해서 정보 전달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희망적인 부분을 주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굳이 부정적인 요소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옹호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정신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한한 어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만큼 적절한지,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것도 의사의 몫이고 의사의 지혜로움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답변하게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문계 만약에 이제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전제로 깔고 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근거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신이원론, 정신이원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신이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신적인 영역이 사실 이런 물리적인 육체의 우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정신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정신으로 극복하는 케이스도 많고 실제로 난치병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면 병원에서 진단받은 기한 이상으로 자신의 병을 극복하고 사는 경우들도 종종 사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친다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인 절망적인 상황만 알려주는 것이 신체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더 안 좋은 예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도록 하고 일단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답변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의사로서의 인성을 묻는 문제의 형태는요, 의사와 환자라는 그 관계 구도에서 내가 의사라는 역할로서 얼만큼 환자라는 상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공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답변이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주관적 감정보다 이성과 적합한 판단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의사인지를 또 보고자 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